2차 방정식 부분이랑 이제 뒤에 2차 함수 부분 하면 3학년 1학기 과정이 끝나는데 2차 함수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2차 방정식 부분은 얘들이 했던 거에서 조금만 더 나가는 거라서 분량도 적고 할만할 거예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부분이 중3 때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심화해서 관계도 파악해야 되고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 그렇지? 방정식이라는 게 뭐예요? 방정식.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x 값이 들어갔을 때 1 넣으면 맞고 2 넣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식이 있는데 얘가 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꼴이 방정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정식 중에 중1 때 1차 방정식 배우잖아. 왜 1차 방정식이었어? 여기 식 부분에 뭐가 오니까 1차 식이 오니까 얘를 보고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는 0 방정식인데 여기가 1차식 그래서 1차 방정식이었다.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 이 항을 통해서 3x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하나의 해를 딱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방정식은 이 구한 이 해만 이 식을 어떻게 성립하게 만들어주고 이거 이외의 값은 다 이게 성립을 안 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방정식이었어. 방정식 배울 때 또 차이점으로 뭘 배웠냐면 너희가 항등식 배웠단 말이에요. 항등식은 뭐였어?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을 하는 거고 항등식은 그런 특정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할 때 항등식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야. 근데 이제 지금 배우는 건 뭐야?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이 식 부분에 뭐가 오는 거야? 2차식이 오는 거야. 2차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는 0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앞에 연결된 식이 뭐다? 2차식이다.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뭐 구하는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x값 찾는 거잖아. x값.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이항에서 찾았는데 이런 2차 방정식은 이걸 만족하는 이 x값들을 어떻게 찾을까? 이항을 해보려고 했더니 1차 방정식처럼 풀려고 했더니 잘 안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까?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거를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당연히 삽입되게 만든 x값을 보고 얘도 똑같이 방정식이다 보니까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고 그 해랑 근을 찾는 걸 보고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이제 중3이 되면서 뭘 배웠어? 무리수를 배웠잖아. 그래서 중3이 되면서 너희는 이제 수라는 게 중2까지는 유리수가 전부였단 말이야. 근데 중3 때 무리수를 배웠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실수라고 했어.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2차식에서는 무리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실수 범위에서 해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에 1차 방정식 풀 때는 당연히 무리수를 안 배웠으니까 풀면 다 유리수 근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무리수 근들도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기본 2차 방정식의 얘기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건데, 교재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 2차 방정식 풀이가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제곱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근의 공식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거든. 근데 제곱근은 엄밀히 말하면 거의 뭐 근의 공식이랑 또 뭐 같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2차 방정식은 미리 말하면 어떻게 풀 거냐면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뭐 집어넣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방법을 풀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면 바로 근의 공식에 넣어서 풀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을 풀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관계니까 하나 해볼게.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A라는 식이 있고 B라는 식이 있어. 그럼 얘네를 곱해서 만약에 0이 됐어. 0이 됐으면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알 수 있는 게 두 식을 곱해서 0이 됐어. 0을 되려면 둘 다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그럼 0이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두 식을 곱해서 0이 됐다는 소리는 A 또는 B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0이든 얘가 0이든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둘 다 0이 된 거야. 그치? 이 사실을 이용해서 풀이에 접근하는 게 인수분해를 통한 방법이고.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쉬운 거 뭐였지?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는 0 이런 2차 방정식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2차식인데 2차식을 그냥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야. 지금 상태로는. 근데 얘가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 그럼 2, 1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랑 곱해서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만 곱해서 0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 첫 번째 x 플러스 2가 0이구나. 두 번째 x 플러스 1이 0이어야 된다는 사실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쪼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좋은 게 이런 2차식을 우리가 알기 좋은 몇 차식으로 1차식하고 1차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쪼개낼 수 있는 게 인수분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걸 여러 개를 배우는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를 배운 이유가 결국 이 방정식 풀기 위해서야. 방정식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하고 나면 1차식 푸는 거란 말이에요. 1차식은 이 양을 통해서 x가 마이너스 2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만족하는 값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를 통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인수분해 할 때 우리가 무리수 인수분해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통은 유리수 근 사이에서 대부분 인수분해가 바로바로 되면 유리수 근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인수분해가 다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도 있잖아,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됐을 때를 뒤에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푸는 게 제일 쉽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된다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x제곱 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2차 방정식이잖아.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 그렇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 했단 말이야. 이게 뭐야?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사실 합쳐 쓴 거지만 어떻게 된 거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얼마거나 1이거나 x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처럼 근이 두 개가 나왔는데 아까는 3하고 2하고 1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은 1하고 1이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잖아.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x는 1이다 라고 하는 대신에 뭐가 되는 거야? 공통된 근, 겹치는 근이라고 해서 얘를 보고 중근이라고 해. 중근. 그래서 x는 1, 중근. 중근이라고 하면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물어볼게. 해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2개. 잘 알고 있네. 값이 같은 거지 개수가 한 개인 건 아닌 거야. 근데 중근인 경우에는 항상 자주 물어보는 게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 중근은 각각의 걸 하나로 취급해서 2개로 인식을 해야 돼. 하지만 값은 똑같은 하나. 갖는 값은 하나지만 개수는 2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떤 2차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 얘가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중근이 되려면? 그렇지,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근이 될 조건은 이 2차식이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중근을 만들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제곱근을 이용해서 아까 말했듯이 제곱근 이용해서 만드는 풀이하는 방법인데 보면은 뭐 x제곱은 3이다 이런 거 풀 때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도 되겠죠? 인수분해 되니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x제곱 빼기 3은 0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는 합차 쓰면 되긴 돼. 어떻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얘는 루트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0 하면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은 0 이렇게 되나? 그래서 x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루트 3이거나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특별하게 엄청 쉬웠던 경우고 보통은 이렇게 접근을 안 하지. 왜냐면 이 상태로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배운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어떤 수를 제곱해서 그 숫자를 만들어주는 걸 보고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x 자체가 뭐야? 3의 제곱근이잖아. 제곱해서 3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뿔마 루트 3 이렇게 제곱근을 정의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만약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3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 정의에 의해서 x가 3의 제곱근이니까 뿔마 3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x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러면 얘가 뭐야? 이 전체가 3의 제곱근이어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는 게 뿔마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뭐? x잖아. 그러니까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걸 제곱근을 배우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데 충분히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다 전개한 다음에 얘 이항시켜가지고 2차식은 0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풀고 인수분해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근해 공식에 넣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 여기 지금 표 잠깐 볼까요? 표? 이거 별건 아니고 지금 어떤 이 양수 부분 여기 부분이 양수면 제곱근에 따라서 이렇게 뿔마가 생기니까 두 개의 근이 생긴단 말이야.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면 어떻게 될까? 0이면
0 되는 건 중근 0밖에 없잖아, 맞지? 0 이렇게 갖고 음수가 제곱해서 음수 되는 경우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잖아. 중학교까지는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취급을 안 해. 그래서 그때는 해가 없게 되겠지.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면은 이제 x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되는 거는 여태까지 배웠던 수학 상식에 어떻게 되는 거야? 위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 중3까지는. 그래서 이런 방정식의 해는 해가 없다 라고 쓴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은 왜냐면 실수 범위 안에서는 이런 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은 고1 때 이제 너희가 이런 상황을 만드는 허수를 배우게 돼. 그래서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데 상상 속에 허상의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수체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복소수라는 걸 이제 고1 과정에 배우게 되거든.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래서 복소수라는 걸 배우게 돼. 그래서 허수라는 걸 배우면 얘도 이제 실수 범위는 아니지만 허수, 복소수 범위에서는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복소수까지 다 배우면 고1 때 배우면 2차 방정식은 항상 해가 우리 1차 방정식 풀면 해가 몇 개 있어? 2항에서 x는 뭐 이렇게 하나 나오잖아. 2차 방정식은 풀면 복소수 범위 안에서는 항상 해가 2개 존재하게 돼. 2개. 근데 지금 고등학교 얘기고 중3까지는 이렇게 뭐가 된다고? 해가 뿔마 2개가 생기던가 아니면 다른 값으로 2개 생기던가 아니면 중근 값이 하나던가 아니면 아예 어떨 수도 있다? 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공부하다 보면은 선행을 많이 하는 애들은 2차 방정식이 해가 없다라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난 이미 복소수까지 다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는 해가 무조건 있거든. 근데 중3 범위 안에서는 해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중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완전 제곱식 이용하라는 건 아까 전처럼 뭐 제곱근 이용하라는 거야. 제곱근.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는 0 이런 거 풀어보라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 풀 때는 최고차항이 음수면 보기가 인수분해하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요.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가 뭐가 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제곱근을 사용하려고 얘를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웃기겠지. 식이 안 변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해줘. 거기에 마이너스 1이 원래 있었어.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묶여서 x-2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 묶이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5. 그럼 이제 아까처럼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x-2가 5의 제곱근이 된다. 얘가 뿔마 루트 5가 된다. 그러니까 x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매번 2차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완전 제곱식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풀기가 어떨까? 귀찮겠지. 그래서 나오는 게 근의 공식.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곱근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풀이가 결국은 근의 공식으로 가는 이유가 근의 공식이 이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해서 만들어낸 공식이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2차식을 보면 인수분해가 되면 쪼개가지고 1차식, 1차식으로 풀고 인수분해가 내 눈에 안 되면 안 보이면 바로 어디에 집어넣는다? 근해 공식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모든 2차 방정식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근해 공식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왜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증명해보고 사용해보자. 그렇지? 일반적으로 2차식이라는 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을 유지하려면 절대 뭐는 0이 되면 안 돼? 최고차항의 개수인 a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야 2차가 유지가 되니까. 요 상황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거야. 그럼 앞에 a라는 개수가 있으면 보기 힘들잖아. a를 어떻게 해줄까? 다 나눠주면 돼.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 아까 제곱근을 사용할 거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에 얼마가 필요할까? 1차항 개수의 절반 2a분의 b에다가 제곱한 게 필요하잖아. 그럼 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식이 안 변하려면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a분의 c가 0 이렇게 되겠지. 이 증명 과정은 한번 나랑 같이 보고 혼자도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왜냐면 증명하라는 문제는 솔직히 안 나오거든. 중학교 시험이든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잘 안 나오는데 서술형으로. 근데 간혹가다 그런 식으로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로 해서 증명 과정을 쫙 설명해 놓고 빈칸을 이렇게 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가 얼마인지 틀린 게 뭔지 이런 거 찾는 식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 고등학교에서도 객관식 시험에 증명 내기 쉽지 않잖아. 뭐 증명 과정이 다 짧지도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쭉 써놓고 빈칸 뚫어가지고 빈칸 채우는 문제들을 유형으로 낼 수가 있거든, 충분히. 근데 근해 공식은 워낙 중요한 이 너희들 중3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보통 선생님들이 공식을 외우라고 해, 외우지 말라고 해,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 충분히 이해하면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공식으로 외워야 돼 하는데 심지어 교과서에 근해 공식이라고 해서 공식이 나오는 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 정도로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얘가.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충분히 얘를 증명 과정을 이렇게 빈칸 뚫어서 내거나 아니면 더 잔인하면 서술형 문제 증명 과정을 쓰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별건 아니야. 이게 완전씩 묶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나랑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한번 증명을 해서 유도 한번 해보고 외워서 사용하는 게 좋아. 그렇지? 그럼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완전 정식 이 부분이 완전 정식으로 묶이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완전씩 묶이겠지.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넘어가. 그러면 2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이걸 정리해 보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얘는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잖아. 그럼 통분을 하려면 4a 제곱분의 4a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정리하면 4a 제곱분의 b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야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고 여기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여기도 마이너스 이항시켰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를 구해야 되니까 얘가 얘의 뭐가 된다는 거야? 제곱근이 된다는 거야. 제곱근.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뭐가 돼?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는 이제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4a 제곱은 2a의 제곱이잖아.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지. 그래서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뭐가 돼? 2a 분모가 똑같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x는 얘가 근의 공식이에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외우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풀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면 이제 무조건 여기에 어떻게 하는 거야? 집어넣어서 해를 구해주면 2차 방정식 풀이가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짝수 공식이라고 2차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일반적인 형태잖아. 지금 일반적인 형태. 근데 1차항 계수인 b 부분 있잖아. b 부분이 만약에 짝수야, 짝수. b가 짝수면은 이 b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를 빼낼 수 있잖아. 짝수니까 2 곱하기 b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짝수니까 1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 이 뺀 나머지 부분을 b 프라임이라고 하면 저기에다가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줘봐. x를 구했잖아 우리가. 2a분의 마이너스 b 대신에 2b 프라임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대신에 2b 프라임 넣어주면 4b 뭐가 돼? 프라임 제곱이 되겠지? 그치? 거기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에 4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럼 2 약분되고 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1차항 개수가 짝수면 저기에 넣는 것보다 여기에 넣는 게 식이 훨씬 간단하다. 그래서 두 개 다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애들이 하나 물어봐. 이걸로 구하면 안 되냐? 짝수인데 이걸로 구해도 답이 당연히 나오겠지. 이 약분되고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럼 왜 굳이 이거를 외우라고 하냐? 저걸로만 다 풀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냥 너희들이 근을 구한 숫자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숫자 넣어가지고 구하는 건 그렇게 큰 숫자가 안 나오니까 이걸로 다 풀 수 있거든. 이것만 해도 다 풀 수 있는데 얘를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을 수가 있는데 문제 풀 때 뭐 미지수를 넣고 하면 식이 어떻게 돼? 점점 복잡해지잖아. 복잡해질 때는 식이 복잡할수록 계산이 과정이 어려워지고 그 과정 속을 헤매다 보면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더 많이 그래. 더 많이 식이 더 복잡해지거든. 그러면 하나로도 식을 간단히 줄이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그러면 안에 있는 1을 날려버려서 식을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 문제 풀 때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짝수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일반적인 근해 공식, 짝수 버전 두 개 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맞지? 아까 뭐 있었지? 아까 x 제곱 마이너스 4x 뭐였더라? 마이너스 1이었나?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얘를 풀 때 아까 얘를 만두절씩 고쳐가지고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고? 인수분해가 안 되네? 뭐 해?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돼. 근데 짝수네. 여기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2a분의잖아. 근데 a가 1이야. 짝수 공식에 바로 넣을까? a잖아. 1이야. 그래서 분모가 없어지고 b 프라임 뭐야? 마이너스 4에 짝수를 뺀 거니까 2를 빼는 거잖아. 그럼 b 프라임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렇지? 거기에 근데 마이너스 b 프라임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플러스 2가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에다가 마이너스 a하고 c 1 곱하기 마이너스 1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지금 보면은 근해 공식 자체도 아까 말했듯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게 해주는 공식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거든. 뭐 수학사에서 이만큼 중요한 공식이 손에 꼽힐 정도로 엄청 중요한 공식이야. 근데 얘가 근 자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식을 잘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가운데 좀 써볼까? 근해 공식이 뭐라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근이라는 게 앞에서 어떤 종류가 있다고 했어? 서로 다른 두 근이 있거나 맞지? 두 개가 나왔어. 그게 있거나 아니면 값이 똑같은 근이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그걸 뭐라고 했어? 중근이라고 했잖아. 개수는 두 개지만 어쨌든 값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 그리고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면 아예 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그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을까? 구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봐봐. 2a랑 마이너스 b는 a, b 이 2차식이 결정되는 그 순간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얘 2차식이 나오는 그 순간 2a하고 마이너스 b는 숫자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근이 두 개일 수 있잖아. 두 개가 되려면 어디 부분에서 두 개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뿔마가 어떻게 돼야 돼? 살아 있어야겠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 있어야 플러스일 때 근 하나, 마이너스일 때 근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살아있다는 건 이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의 2c라는 게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값이어야겠지. 이거 뭐 3 이렇게 돼야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뭐가 된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된다는 거야. 이 2차식. 근데 만약에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만약에 0이야. 여기가 0이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냥 얘가 0이란 말이야. 0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게 하나만 생기잖아. 그때 뭐가 생긴다는 거야? 중근이 생긴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게 안 생기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값이 중근으로 하나만 생긴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야. 여기가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어. 이거 있는 숫자야, 없는 숫자야? 없는 숫자지. 루트 안에는 항상 뭐라고 했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얘는 아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해가 그러니까 어떤 2차식을 보고 직접 근을 안 구해보고도 얘가 근을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중근을 갖는지 아니면 해가 없는지 뭐만 조사해보면 된다는 거야.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루트 안의 부분만 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근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 판별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을 보고 판별식이라고 해요. 판별식. 뭘 판별한다? 근이 존재하는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이 있긴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근의 존재성. 이 판별식이라는 게 이 D라는 건 판별식 영어가 뭐였지? 까먹었는데 디스크리밍 판별식 영어로 쓰면 D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거 대문자 D라고 판별식을 보통 써. 근데 중학교 교과서에는 굳이 이렇게 판별식 D라고 설명은 안 나와 있거든?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라고만 적혀 있고 설명만 적혀 있고 판별식 D라는 그건 안 쓰는데 고등학교 가면 써. 그래서 그냥 배울 때 알고 있으면 돼. 이 루트 안의 부분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보고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뭘 판별해 주냐? 근이 있냐 없냐를 판별해 준다는 거야. 왜? 이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중근이든 서로는 두근이든 일단 근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는 거야. 그럼 근이 없으니까 근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의 존재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의 개수를 서로 다른 두 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이런 근의 개수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판별식이 판별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까 짝수 공식 있었잖아. 짝수 공식. x는 얼마야?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였잖아. 그러면 짝수 공식에서는 당연히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겠지. 판별식이 뭐야? 이 루트 안의 부분이 판별식이라고 하는데요. 판별식. 똑같은데 만약에 여기 이 b가 짝수라면 판별식을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쓰는 게 아니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써도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근의 공식 자체로도 2차 공식을 풀게 해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이 루트 안의 부분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은가에 따라서 근이 있냐 없냐 근이 있다면 서로 다른 두 근이냐 중근이냐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뒷부분 보면은 뭐 2차 공식 풀이 하는 건데 괄호 있으면 당연히 괄호 풀고 소수 다 분수 있으면 보기 힘들잖아. 인수분해할 때 소수 있으면 하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10의 건조 이런 거 곱해가지고 적당한 최소 공배수 이런 거 곱해가지고 분수나 소수는 다 뭐로 바꾼다? 정수로
바꿔줘서 풀면 되는데 푸는 방법이 뭐라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고. 마지막 부분은 조금 봐야 돼. 만약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인수분해 할 때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 치환하잖아. 얘도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놓고 인수분해를 해야 인수분해하기 쉽잖아. 그렇게 해서 각각을 풀어준다는 거야. 그럼 이것만 하나 해볼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 인수분해해도 되지만 보기 힘드니까 얘를 a라고 인수분해 한다는 거야. 치환한다는 거야.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2가 0이 되잖아. 위에 인수분해가 2, 1, 그럼 a 플러스 2, a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되니까 a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2거나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럼 이제 얘를 답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항상 x잖아, x.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야지.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인 거고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뭐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x가 얼마? 마이너스 2여야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은 그 방정식 부분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뒷부분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뭐야? 2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에 넣거나. 근데 뭐 근해 공식이라는 건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공식인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전에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냥 완전 제곱식을 사용해도 무방하고. 근데 어쨌든 두 가지 기준은 뭐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넣고. 그리고 근의 존재성이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근해 공식에서 뭐 루트 안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 부분이 근을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거든. 근데 우리는 근해 공식을 2차 방정식밖에 안 배워. 쭉 고등학교까지는. 그래서 판별식 이런 게 나올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판별식이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치과의사 정도였나? 그리고 뭐 수학 공부할 일이 뭐 크게 없겠지만 나중에 뭐 다른 진로를 하게 돼서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거 배우거든. 그러면 고등학교 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라고 배우는데 그때부터는 그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이렇게 근해 공식이 있으면은 무조건 거기에 집어넣으면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근해 공식 같은 걸 찾으면 좋을 텐데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있을까 없을까?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어. 근데 공식이 한 이만큼 돼. 쓰면 쓰겠어?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거든.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근해 공식이 있어.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당연히 그런 거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은 거들떠 볼 일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까지의 수학을 배운다고 하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잘 파악하고 판별식이라고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에서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만 잘 기억해 두고 활용하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대표 문제 쫙 풀어보고 끝내자. 알았지? 824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을 거기서 모두 고른 거 찾아라는데 기억 맞아 아니야? 기억 아니지. 얘는 그냥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2차 식인 거지. 그 다음에 니은은 되고 맞지? 디귿은 되고 리을은 2x 제곱이 되니까 약 넘어와서 지워져가지고 2차항이 사라지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1차 방정식이네. 안 되고 얘는 미음은 2차식이 아니지. 분모에 들어가는 건 이게 2차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아니고 비읍도 아니야.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미음은 얘 같은 거 생각할 때 x를 곱해봐. 그러면 x 세제곱이 되잖아. 맞지? 플러스 1 마이너스 3x는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엄밀히 말해서 2차식이 아닌 거지.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답이 니은디 2번. 그 다음에 828번은 해인 것은 뭐냐? 넣어서 뭐가 돼야 돼? 성립을 해야 되지. 1번은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1, 2, 9, 0이니까 3번은 안 되고 3번이 되나? 3번 되지. 4번 돼? 3번 안 되고 4번 돼? 9 넣으면 0인데 여기 9 넣고 9 넣으면 0 돼? 3번 아니야? 4분의 1 넣으면 4, 4, 16분의 12 마이너스 4분의 11 플러스 2는 4, 3, 12, 4, 4, 16 마이너스 4분의 11 빼기 3 하면은 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3번이지 3번. 해가 되려면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831번 보자.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상수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이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란 소리지. 해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4, 36에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 9a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이 되니까 11a가 마이너스 33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4볼까? 한근이 m이라고 할 때 3m 제곱 더하기 6m 값을 구하래. 자, 얘도 한근이 m이라고 했으니까 m을 어떻게 해보면 돼? 집어넣어 보면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성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2m 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이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건 3m 제곱 더하기 6m이야. 보면은 얘는 2m 제곱 더하기 4m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럼 m 제곱 더하기 2m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그렇지? 1로 바꾸면. 그럼 얘는 지금 3m 제곱 더하기 6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뭐 곱하면 돼? 3 곱하면 되잖아. 그지? 3m 제곱 더하기 6m이라는 건 여기 3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사실 1번은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인 것 찾아보고 있으니까 인수분해된 값에서 각각의 1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3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 그지? 2번이네 2번. 그지? 네, 이게 이렇게 뭐 이따고 문제로 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걸 보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해가 얘인 거를 뭐 해를 알려주고 우리가 방정식을 실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 해가 얘라고 했으니까 1차 방정식이 x 플러스 4분의 1이랑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일단 돼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분수 보기 싫으니까 얘를 4를 앞으로 빼면 4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 0 이렇게 될 수 있고, 최고차는 개수가 1이라고 하면 이 상태로 가면 되고 최고차는 개수가 1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뭐 이 상태로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근을 보고 인수분해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내가지고 적용시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해를 보고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알았지? (844) 그리고 있어? 나왔어? 이거 인수분해가 2020분에 인수분해가 어떻게 안 돼? 3, 2, 6 2, 1 하면 플러스 하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2분의 1 이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면 되고 849번 849번은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4 아니면 x는 b래. 얘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4가 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지. 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a가 12가 되어야 되니까 a가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 a가 3이니까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4일은 4 마이너스 하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거나 x가 1 이어야 되니까 b가 1인 거지. 그래서 답이 5번. (854번입니까) 2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큰 근이 얘라고 했으니까 제 인수분해해서 근 하나 찾고 그거 가지고 집어넣어서 A 찾고 그러면 되는 거지. 답이 얼마야? 3번? 맞겠지 뭐. 자, 858번. 공통인 근 구하시오. 공통인 근. 공통인 근에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공통인수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여태까지 지겹게 했잖아. 얘 인수분해하고 얘 인수분해해서 근 구해서 둘 다 있는 거 찾으면 돼. 3, 5, 15 마이너스 플러스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5거나 5, 1에 5 2, 3 하면 3, 5, 15 3, 2, 3 해야겠네. 마이너스 15, 2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분의 2거나 3이거나 그러면 둘 다 공통으로 있는 건 3 공통근이 3 중근을 갖지 않는 거 중근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중근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 형태여야 돼. 여기서 중근을 갖지 않는 건 실제로 그들 다 구해보라는 건 아니고 뭐 하라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걸 찾으라는 거야. 1번은 이미 완전 제곱식이니까 되고 그 다음에 얘 2로 약분 때려버리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니까 얘도 완전 제곱식 되고 얘는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는 0이니까 얘도 완전식 되고 얘는 7이니까 49 완전 제곱식 되고 얘는 해보나마나 얘가 안 되겠지 뭐. 그지? 4번 실제로 안 되나? 안 되겠지?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가 10 플러스 6x니까 6x 지워지네. x제곱 마이너스 1은 x제곱은 1이잖아. 뿔마 1이네. 4번이 정답. 865번 보자.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값. 자, 중근을 갖는다는 건 뭐라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원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4여야 돼. 3K-2가 4여야 되니까 3K가 6, K가 2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는 건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묶인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다음 870번 보자. 숙제 너무 많나? 더 풀어야 되는데. 지금 몇 번이지? 유형 17 어린이날 선물 주셔? 안 주셔? 언제까지 선물 받았어? 어린이날 선물? 기억나? 그래? 생각보다 오래 주셨네. 선생님 애기가 이제 5살하고 6살이거든.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 주는데 몇 살까지 챙겨줘야 되나? 중학생까지 챙겨주나? 자, 870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해가 이거일 때 유리수 AB 값 구하래. 얘는 지금 3으로 약분하면
제곱이 3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x 플러스 2라는 게 3의 제곱근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뿔마 루트 3. 그렇지? x라는 건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3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차방정식을 푼 거래. 잘못 구한 거 찾으래. 그러면 자, 완전 제곱식을 고쳐야 되니까 양변을 최고차항 배수로 나눠주는 거지. 근데 a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a가 2. 2로 나누면 2로 나눠서 이렇게 식이 되고,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필요 없는 상수는 넘긴 거야.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게 마이너스 4니까 절반의 제곱 4가 필요해. 그래서 c가 4가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을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가 되잖아. 그럼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뿔마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답이 4번. D가 2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이런 형태로 이걸 일반적으로 쓰면 뭐야? 근해 공식이잖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까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아하지. 집에 가서 해봐. 근해 공식 꼭 한 번씩은 한 번은 해봐. 한 번은 학교에서 아직 안 나갔지 진도. 나갈 때도 한 번 해봐. 알았지? 선생님을 잘 살펴보라고 해. 이거 문제를 낼 것 같은 사람인가 안 낼 것 같은 사람인가. 근해 공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이면 낼 수 있고, 그냥 이런 거 있어 외워 하시면 안 낼 수도 있고. 근데 그 선생님이 안 낼 수 있잖아,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한 번은 증명해보는 게 좋아. 알았지? 얘 해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a, b 값을 구하라 라는 건 얘 전개해 보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근해 공식에 넣다는 거야. 근해 공식 넣으면 x는 짝수도 아니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마이너스 2.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뭐대? 8이니까 17.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17. 그래서 더하면 14. 오케이. 얘 해가 얘래. 그러면 a, b 값을 구해서 구하래. 쟤도 근해 공식에 넣으라고 그러잖아. 그럼 2a, a가 a네. 그러니까 2a분의 x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얘네잖아.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얼마인 거야? a가 2인 거고, a가 2니까 저기 루트 안의 값이 루트 25 빼기 8 루트 17. b가 17이네. 17. a가 2, b가 17. 17 마이너스니까 1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2 = 25. 15 ×
여러 가지 방정식. 886번. 자, 이렇게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고 하면 뭐 곱하면 된다고? 적당히 해서 정수로 만들어주고 해결하면 돼. 그럼 정수로 만들려면 10 곱하기 게 좋겠지. 10 곱해주면 10x 마이너스 5에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2x 플러스 35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 10x 마이너스 5에 2x 제곱 마이너스 3이 6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2x 플러스 35. 그럼 10x에다가 마이너스 10x 제곱에 마이너스 5x니까 플러스 25x 플러스 15가 뭐가 돼? 2x 플러스 35 이렇게 되겠지. 지워진 줄 알고 좋아했더니 x고 제곱이네. 넘겨 다. 그럼 10x 제곱에다가 얘네들은 35x잖아. 넘어가면 마이너스 35니까 마이너스 33x 15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20은 0 되겠지. 약분도 안 되네. 그럼 인수분해 33 5 20 4 5 20 하면 5 25에다가 4 2 8이니까 마이너스 하면 33. 그러면 5x 마이너스 4 2x 마이너스 5는 0. x가 5분의 4거나 x가 2분의 5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두 분을 알파 베타가 또 알파 베타 안에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 값의 합치래. 그럼 5분의 4보다는 크고 n이 2분의 5보다는 작은 거잖아. 그럼 n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1하고 2하고 3은 안 되네. 그지? 1하고 2만 들어가네. 그래서 답이 3. 자, 이런 거는 지금 뭐가 있어? 공통 부분이 있잖아.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을 치환. A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가 0. 3, 1은 3, 1, 2. 하면 2, 3은 6 마이너스 3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A가 2거나 얘 가지고 하면 안 되고 A가 뭐야? X 플러스 4잖아.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4가 2. 근데 정수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지. 이쪽만 계산해주면 4 넘어가니까 x가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정수해는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치?